뭔가 세상이 뒤집어지는 느낌 안 드십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뉴스를 소화하는 데일리 뉴스에 몸담고 있는 기자이긴 합니다만은 어떨 때는 잠시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기류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여론이 변하고 바닷물이 달을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산이 움직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은 못하겠는데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오랜 세월 뉴스를 담당을 하면서 뉴스를 전달을 하면서 그리고 독자들과 시청자와 애청자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갖게 되는 어떤 동물적 감각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뭔가 바뀌고 있구나. 특히 작년 11월 말 12월 초 그리고 그로부터 2달여 정말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은 태어나서 처음 구경하는 그러한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이 표현을 제가 몇 번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7, 8차례 쓴 것 같은데요. 그런 일들이 연거푸 우리를 닥쳐왔다가 흘러가고 닥쳐왔다가 흘러가고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인가요? 어떤 신문, 어떤 정치인들은 숨도 안 쉬고 내란죄라느니 내란 수괴라느니 또 이 형법에 나와 있는 내란 우두머리라느니 계엄 앞에다가 불법 2글자를 못 박아가지고 쿼테이션도 아닙니다. 그냥 불법 계엄 이렇게. 불법인지 아닌지 지금 따져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10%대로 곤두박질 치고 어떤 성급한 언론은 드디어 한 자릿수 될 것 같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온 언론이 흥분 상태에 빠지고 또 야당 쪽 지지자들도 흥분 상태에 빠지고 여당 쪽 지지자들은 비참 지경에 빠지고 중도층들은 마음 둘 곳 몰라야 해야 하고 이런 12월 1월이 거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듯이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걸까요? 저는 이게 느낌인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 당장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대통령 취임하고 가장 높은 51%를 찍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보다 지금 지지율이 높은 겁니다. 작년 그 어떤 시기보다 높고 재작년 그 어떤 시기보다 높은 지지율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51%를 찍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믿을 수 있어? 뭐 보도하지 말지. 솔직히 말해서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만 아니 오늘 뉴시스라고 레거시 미디어입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그 뉴스를 취재하고 공급하는 그 이제 언론인데요. 여론조사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지지율 51%.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을 하면 안 된다. 탄핵 찬반을 물었습니다. 탄핵 찬성이 51, 탄핵 반대가 47. 오차 범위 이내. 격차가 6%포인트 이내면은 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6%포인트 이내면은 오차 범위 이내. 저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찬반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12월 첫째 주, 둘째 주는 탄핵 반대에 비해서 8대2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8대2. 탄핵 찬성이 80, 반대가 20, 8대2.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게 지금 5대5가 된 겁니까? 여론조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이스 리서치만 그렇게 나왔느냐? 제비가 한 마리 강남 간 걸 보고 봄이 왔다고 할 수 없잖아요.
여론조사 공정과 펜앤마이크 의뢰로 조사한 내용 보면은 여기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1%. 에이스 리서치, 여론조사 공정,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지금 연달아 세 번째 51%를 찍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비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시냇물이 지금 뭐 이쪽 맞고 저쪽 물고 타가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까? 뭔가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제5차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것,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몰매, 온 동네가 그쪽에다 돌 던지고 방어권 하나도 없고 그쪽에 목소리는 하나도 담아낼 수 없었는데 오로지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은 공수처에서 흘리는 수사정보, 검찰에서 흘리는 수사정보, 그리고 나중에 검찰에 공소장 해가지고 뜩 내놓은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리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 네 사람 지시받은 바 없다. 체포하라는 지시받은 바도 없고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받은 바도 없다.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그리고 홍장원이라는 매우 문제적인 그런 지금 그 왔다 갔다 갈팡질팡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했던 사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4대입니다. 핵심적인 인물. 이 사람들 말고 누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예하 부대의 중간 간부 군인들 또는 뭐 경찰 간부, 저 예하 아래로 내려가서 핵심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심지어 법조인들이 잘 쓰는 용어 중에 위법성 조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이만큼 혐의를 얘기해놨는데 그걸 조각한다. 조각한다는 말은 부숴서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뭘 만들어가지고 조각품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요. 법조인들이 쓰는 조각이라는 말은 거리를 멀리 떨어뜨릴 조, 그 다음에 물리칠 각, 조각, 망치로 깨서 없애버린다, 이게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씌워졌던 위법성을 조각하는 거 아니냐, 망치로 깨 부셔서 없애버리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변론이 정면으로 검찰의 공소장과 큰 충돌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